수특 9강 3점 문제풀이입니다. 가계도 분석할 때 파악할 거 3개 우리 주의하면서 풀어볼게요. 첫 번째 주의할 거는 유전자 간의 우열관계를 파악해야 되고, 두 번째는 유전자의 위치, 즉 상염색체에 있는지 성염색체에 있는지 파악을 하셔야 되고, 세 번째는 다인자 유전의 경우 서로 연관되어 있는지 파악하시면서 차근차근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45페이지 1번. 표는 철순의 가족에서 어머니를 제외한 나머지 구성원의 유전형질 기억과 니은의 발현 여부와 세포 한 개당 A별과 B별의 DNA 상대량을 나타낸 것이다. 기억과 니은은 각각 대립유전자 A와 A별, B와 B별에 의해서 결정되고 A와 A별, B와 B별 사이의 우열관계는 분명하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고르시오. 자, 가계도를 그려보고 DNA 양을 따져가면서 A에 대한 유전자형을 그려보면은 이제 아버지는 A별 2개, 그리고 딸도 A별 2개. 아버지가 A별 2개를 갖고 있으니까 A는 상염색체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별 2개를 가진 아버지와 누나에게서 발현되는 형질 기억이 유전자 A별에 대한 상대량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A별에 대한 표현형이 2개를 가진 아버지와 누나에게서만 발현이 됐으니까 A와 A별에 대한 우열관계는 A가 우선. 기억은 A별에 대한 형질이었으니까 표의 니은이 형질 B가 될 거고, 아버지는 유전자 B별이 없고 누나는 B별이 있는데 발현되지 않았고, 철수는 B별 하나만 있는데 발현이 됐네. 그러면은 성염색체 X에 B별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니은은 열성, 그리고 B는 B별에 대해서 우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왜냐면은 B별을 하나만 가진 누나에게서 발현이 되지가 않았죠. 그럼 철수는 B별을 어디서 받아왔을까? 아빠는 B별이 없는데 엄마한테서 받아왔겠죠. 그럼 엄마의 형질 니은에 대한 유전자형은 B별 이형접합일 수도 있고 B별 동형접합일 수도 있는데, 누나와 철수가 지금 B별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머니는 B별일 확률이 더 높을 겁니다. 이제 보기 보고 같이 풀어볼게요. 기억. A는 A별에 대해서 우성이다. 맞지? A별이 2개만 있을 때 기억이 발현됐고, 하나만 있을 때는 발현되지 않았습니다. 철수한테서. 니은. 어머니에게서 기억이 발현된다. 아니죠. 아버지의 유전자형이 A별 2개고 누나가 A별 동형접합일 때 발현됐고, 철수는 A별 하나이고 발현이 안 됐잖아요. 그러면 정상 A를 누구한테서 받아왔겠어? 어머니가 이형접합일 경우였겠죠? 그러면은 A별을 갖고 있는 유전자형이다. 디귿. 니은의 유전자는 X 염색체에 있다. 네, 체세포 한 개당 B별의 DNA 상대량이 1인 누나는 발현이 안 됐지만 똑같이 1인 철수는 발현이 됐잖아요. 유전자가 X 염색체에 있을 경우 남매의 표현형이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디귿도 맞아서 정답은 4번. 2번. 다음은 어떤 집안의 유전형질 기억과 니은에 대한 자료이다. 기억과 니은은 각각 대립유전자 A와 A별, B와 B별에 의해서 결정되며 각 대립유전자 사이의 우열관계는 분명하다. 기억과 니은의 유전자는 서로 다른 염색체에 있다. 독립되었다는 거죠. 가계도는 구성원 1에서 9에서 기억과 니은의 발현 여부를 나타낸 것이다. 8은 A별을 가진다. 표는 구성원 2, 9, 7에서 체세포 한 개당 B와 B별의 DNA 상대량을 나타낸 것이다. 3, 4 각각의 체세포 한 개당 B의 DNA 상대량을 더한 값은 1, 5, 6의 각각 체세포 한 개당 B의 DNA 상대량을 더한 값은 3. 3분의 1이다. 라는 것까지 힌트를 줬고, 옆에 표도 DNA 상대량이 B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기억의 유전부터 볼게요. 유전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따지는 게 중요해요. 기억 유전부터 따로 볼게. 기억의 표현형은 1, 6, 5, 8. 일단 표시해두고 힌트는 여기에 있어요. A에 대한 힌트는 8은 A별을 가진다. A의 표현형을 보면은 기억이 발현을 했어요. 근데 8번의 부모의 표현형을 보면은 기억이 나타났나? 안 나타났습니다. 그럼 부모에게서 없는 형질이 나타났으니까 기억은 열성 형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근데 A별을 가진 8번이 발현을 했으니까 8번의 유전자형은 A별 동형접합. 8번은 열성 형질을 가진 여잔데 아버지가 정상이에요.
A별은 상형색체 유전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우열관계 파악했고 그 다음에 성염색체에 있는지 상염색체에 있는지 파악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가계도에서 기억이 발현한 번호를 살펴보면은 기억에 대한 유전자형은 다 나오게 됩니다. 1번도 A별 A별, 6번도 A별 A별, 5번도 A별 A별, 8번도 A별 A별이야. 기억에 대한 가계도 파악은 대충 끝난 것 같고 이제 니은을 볼게요. 니은 2번의 DNA 상대량은 표에서 알 수가 없죠. 근데 발현을 했어요. 우성인지 열성인지는 아직 몰라요. 그리고 다른 니은이 발현한 7번, 9번의 DNA 상대량이 비별로 각각 한 개씩 갖고 있을 것 같아. 표현형이 같았죠? 그러면은 상염색체 유전이에요. X염색체 유전이라면은 7번과 9번이 BY이던 B별 Y이던 상대량은 같아야 되잖아요? 근데 얘네 표현형이 같은데 상대량이 다르대. 그렇다는 건 지금 비별로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표현형이 같으니까. 그치? 그러면은 이번에 DNA 상대량도 나와요. 각각 1. 왜냐면은 상염색체 유전이니까. 자손한테 이제 발현 안 한 것도 존재를 하니까 이형접합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마지막 문장에 우열관계에 대한 힌트가 나오는데 3, 4의 체세포 1개당 B의 DNA 상대량이 1이래. 그럼 4번에 지금 니은이 발현을 했죠. 그러면은 B별을 갖는다고 치자. 아직 여기서 뭐가 뭔진 모르고. 근데 1을 만족시키려면은 3번에 B에 대한 DNA 상대량은 빵이어야 됩니다. 그치? 그러면은 3, 4의 유전자형도 나오잖아. 3번은 비별, 열성, 동형. 그리고 4번은 비별, 이형 접합. 그리고 또 5, 6번을 보자면은 비별의 상대량이 3이래요. 5번만 니은이 발현을 했어요. 한 명당 유전자를 2개밖에 못 갖는데 결과적으로 갖고 있는 숫자가 홀수라는 거는 하나만 있어도 발현이 된다는 거잖아요. 5번이 비별의 이형접합, 6번이 비별 동형접합. B를 가지고 있는 5번만 발현이 됐으니까 B가 B별에 대해서 우성이 됩니다. 7번, 9번도 비별의 이형접합일 경우 B를 가지고 있으니까 얘네가 표현형이 같을 수 있는 거죠. B가 니은을 발현시키는 상염색체 우성 대립 유전자라고 다 나왔고 DNA 상대량도 끝났어요. 이제 보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기억 A는 1이다. 맞고 니은 B는 B별에 대해서 우성이다. 네, 맞죠? 디귿 7과 8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날 때 이 아이에게서 기억과 니은이 모두 발현될 확률은 4분의 1이다. 기억이 발현될 확률 7은 1번에게서 A별을 받아왔고 발현이 되지 않았으니 이형접합 A별을 갖고 있고 8은 A별의 동형접합인데 A별이 될 경우에만 기억이 발현되니까 아이가 A별을 가질 확률은 2분의 1. 니은은 B가 우성이고 하나만 있어도 T가 이렇게 나타나는데 6번에서 니은이 발견되지 않았고 1번에서 기억 형질이 발견되지 않은 걸 봐서는 이형접합일 확률이 크다. 비별 8번은 발현되지 않았으니까 경우의 수가 하나밖에 없지. 비별 동형접합의 열성. 비별은 하나만 갖고 있어도 발현이 되니까 니은이 발현될 확률 2분의 1 둘이 곱하면 4분의 1. 정답은 기억 디귿이라서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이다. 미안. 5번. 다음은 어떤 집안의 유전형질 기억과 니은에 대한 자료이다. 기억과 니은은 각각 대립 유전자 A와 A별, B와 B별에 의해서 결정된다. A는 A별에 대해, B는 B별에 대해 각각 완전 우성이다. 가계도는 구성원 1에서 8에게서 기억과 니은의 발현 여부를 나타낸 것이며 기억과 니은의 유전자는 서로 다른 염색체에 있다. 1, 2, 5 각각의 체세포 1개당 A별의 DNA 상대량을 더한 값은 3, 6, 7, 8 각각의 체세포 1개당 A별의 DNA 상대량을 더한 값 2에서 2분의 3이다. 4에서 체세포 1개당 B별의 DNA 상대량은 1이다. 자, 여기 A와 B에 대해서 우열관계를 정해줬네요. A는 A별에 대해서 우성, B는 B별에 대해서 우성. 근데 가계도상에서 뭐가 뭘 갖고 있는지 모르잖아. 기억만 먼저 표시를 해볼게요. 1번, 4번, 6번, 8번에서 기억이 발현했어요. 가계도만 봐서는 유전자형 파악이 불가능합니다.
DNA 상대량을 그래도 A별에서 줬으니 A별에 대해서 줬잖아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파악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1번, 2번, 5번의 A별 DNA 상대량은 3. 1번에서 기억이 발현했고 2번엔 발현하지 않았고 5번에도 발현하지 않았어요. 근데 얘네를 다 합친 DNA 상대량이 3이래요. A가 A별에 대해서 완전히 우성이라고 했고 5번에 기억이 발현하지 않는다는 거는 5번이 A별을 갖고 있다는 거고, 이렇게 되려면은 무조건 1번, 2번한테서 하나씩 받아와야 되는데 그럼 DNA 상대량이 안 맞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경우의 수를 따져볼 수가 있냐면은 성염색체 유전의 경우를 따져봐야 됩니다. 아까 처음에 선생님이랑 했던 거 우열관계 파악하기, 그 다음에는 염색체 유치의 파악하기, 이거 하기로 했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DNA 상대량이 안 맞으니까 우리는 이게 상염색체 유전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정을 하나 할게요. 1번이 AY를 갖고 있고 2번이 이제 여성이니까 A별. 그럼 5번이 A별 Y. 그러면 이럴 경우 A별에 대한 DNA 상대량 3이 만족하는 거죠. A가 A별에 대해서 완전 우성이고 A가 기억을 발현시키는 성질이라면은 기억이 발현되지 않은 5번은 A별이어야 하는 거 이해하시죠? 근데 그렇게 하면은 DNA 상대량에 만족시킬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X 염색체 유전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1번이 AY여서 기억이 발현된 거고 2번이 A별이라서 기억이 발현되지 않았어. 5번은 1번에게서 Y 염색체를 2번에게서 정상인 A별을 받아와서 발현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DNA 상대량을 3, 이것을 만족시켰습니다. 그리고 6, 7, 8 중에 A별 DNA 상대량은 2래요. 6, 7, 8 중에 기억이 발현한 사람은 6번하고 8번인데 A별에 대한 DNA 상대량이 2야. 근데 A가 A별에 대해서 완전 우성이고 7번에서는 발현이 안 됐으니까 7이 A별을 갖고 있어야 되죠. 그러면 A별 Y, 그리고 6번과 8번이 잘 논아 가졌어요. A가 하나만 있어도 발현이 되잖아요. 6번이 이형접합의 AA별, 그리고 8번이 AY를 하면은 A에 대한 DNA 상대량을 만족시킬 수가 있다. 그러면은 기억을 발현하는 유전자의 특징 다 나왔어요. 우성 유전이며 X 염색체에 존재한다. A가 기억을 발현시키는 유전자라는 것을 우리는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힌트가 하나 더 있어요. 얘네가 서로 다른 염색체에 있대요. 독립적으로 존재를 한다는 거죠. A랑 B가. A가 X 염색체에만 있다면은 B는 상염색체에 있다는 거지. 그럼 B에 대한 힌트. 4에서 체세포 1개당 B별의 DNA 상대량은 1이래요. 근데 4에서 니은은 발현되지가 않았어요. 그럼 니은의 형질에 대한 특징도 나왔죠. 상염색체 유전의 열성 유전이다. B별을 갖고 있는 사람만 니은이 발현된다. 가계도 파악이 완료됐습니다. 보기를 볼게요. 기억은 우성형질이다. 네, 맞았죠. 하나만 있어도 발현되는 우성형질. 니은의 유전자는 상염색체에 있다. 맞았지. 둘 다 그냥 주는 힌트였어요. 디귿. 5와 6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날 때 이 아이에게서 기억과 니은 중 니은만 발견될 확률은 4분의 1이다. 기억이 발견되지 않을 확률과 니은이 발현될 확률을 구해서 곱하면 됩니다. 기억에 대한 유전자형은 A별 Y, 5의 유전자형, 6의 유전자형은 A별. 이 경우에 발현되지 않으려면은 A별 A가 이제 발현되고 A별 발현 안 되고 YA 발현되고 YA별 발현 안 되고 2분의 1. 니은은 5번에게서 발현됐고 B별이 열성 상염색체 유전이었으니까 5, 6번 둘 다 비별인 부모 사이에서 비별인 아이가 태어날 확률은 1입니다. 2분의 1 곱하기 1은 2분의 1. 정답은 기억 니은밖에 없습니다. 다음은 어떤 집안의 유전형질 가와 나에 대한 자료이다. 가는 대립유전자 A와 A별에 의해 나는 대립유전자 B와 B별에 의해서 결정된다. A는 A별에 대해 B는 B별에 대해 각각 완전 우성이다. 가계도는 가와 나의 발현 여부를, 표는 구성은 기억에서 리을에서
최세포 한 개당 A와 A별, B와 B별의 DNA 상대량을 나타낸 것이다. 기억에서 리을은 1번에서 4번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자, A는 A별에 대해서 그리고 B는 B별에 대해서 완전 우성이래요. 그리고 표는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을 가계도에 1번, 4번 순서 없이 나타냈대. 표시를 해주고 가 형질부터 따져볼게요. 가가 나타난 사람은 이렇게 있고 1번에서 4번 중에 2번만 가가 나타났어요. 가를 결정짓는 유전자는 A, A별인데 A는 A별에 대해서 완전 우성이었죠. A가 상염색체의 존재를 한다면은 무조건 2개는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럼 표를 채우자면은 이제 빈칸은 111이 될 거고 A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 가가 발현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지. 2번밖에 표현이 안 됐잖아요. 그치? 그래서 둘 다 갖고 있는데 다 나왔죠. 이제 딸에게서 나타나는 열성 형질, 아버지도 열성 형질. 근데 남매의 표현형이 달라요. A는 X염색체에 존재하는 성염색체 유전이고 열성 유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에 대한 유전자형은 이렇게 쉽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정상 1번을 통해서 표를 조금은 채워 넣을 수 있습니다. A별 Y를 가진 아버지에게서 4번은 가가 발현되지 않았으므로 4번은 AY를 갖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1번은 정상 염색체를 가지고 있겠죠. 정상 유전자형을. 그러면은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중에 A 유전자를 2개 물방에서 갖고 있는 것은 디귿밖에 없지. 그러면은 디귿이 1번이 될 거고 A별을 가지지 않는 경우의 수는 기억, 니은, 리을 중에 기억밖에 없어요. 기억이 4번이 되겠다. 리을 중에 A별을 가지지 않는 수는 기억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기억이 4번. 니은, 디귿은 형질 나를 분석해봐야 알 수 있겠죠? 1번, 2번, 3번 중에 나가 발현된 사람은 3번하고 4번. 일단 표시를 해두고 1번이 디귿이라는 게 확실해졌으니까 1번의 B에 대한 상대량을 DNA 상대량을 보면은 비별 동형접합이고 나가 발현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또 뭘 알 수 있지? 나는 우성 유전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지. 그리고 4번을 보니까 나가 발현이 됐는데 얘 비별 하나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비별 하나만 있으면 발현이 안 돼요. B 하나만 가져도 발현이 됐어. 그럼 B별도 갖고 있어야 되니까 나는 상염색체 우성 유전이다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나머지 리을도 맞출 수가 있겠죠. 니은 리을도 3번 보니까 여자고 가가 발현되지 않았고 나는 발현이 됐어요. A는 열성 성염색체 유전이었잖아요. AA나 AA별을 가질 수 있을 텐데 그 밑에 딸이 5번이 가가 발현을 했네요. 그럼 이 경우 3번의 가에 대한 유전자형은 이형접합성이고 AA별이다. 그리고 나 형질은 발현을 했어요. 나는 상염색체 우성 유전이라고 우리가 추론을 했죠. 근데 이게 아들한테 유전이 됐네. 그럼 하나만 있어도 발현이 된다는 거니까 표를 보면은 B 하나라도 가질 수 있는 구성원이 니은 리을 중에 누구예요? 니은이지. 그럼 니은이 3번이 되는 거고 리을이 2번이 되겠습니다. 리을은 비별 열성 유전자라 DNA 상대량 C는 즉 2가 되는 거고 웬만큼 채워 넣은 것 같아서 보기로 넘어갈게요. 기억은 구성원 3이다. 틀렸지. 4였죠. 니은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3이다. A는 0, B는 1, C는 2. 다 더하면 3 맞아요. 디귿 4와 5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날 때 이 아이에게서 가와 나중 가만 발현될 확률은 4분의 1이다. 이것도 전 문제가 마찬가지로 나가 발현되지 않을 확률을 구해야 돼요. 4번의 유전자형은 AY, B별, 5번의 유전자형은 A별, 그리고 B에 대한 유전자형은 B별. 가에 대한 거 AA별, A별 Y, A별 Y 이렇게 해서 2분의 1. 나에 대한 거 B별, 나가 발현되지 않을 확률 2분의 1 곱하면 4분의 1. 정답은 니은 디귿만 4번.
유전형질 기억과 니은은 각각 대립유전자 A와 A별, B와 B별에 의해서 결정되며 기억과 니은의 유전자는 서로 다른 염색체에 있다. 그림 가는 어떤 집원의 기억과 니은의 발현 여부에 대한 가계도를 나는 가의 1에서 4에서 체세포 1개당 A별과 B별에 대한 상대량을 나타낸 것이다. 옳은 것을 고르시오. 기억에 대한 우열관계부터 따져볼게요. 1, 2번에 기억이 발현되지 않았는데 지금 7번에서 나타난 것을 보면은 기억은 열성 형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아빠가 발현되지 않았는데 딸에게서 지금 발현이 됐어요. 그랬을 경우에는 지금 이것을 상염색체 유전이라고 추론을 할 수가 있죠. 기억은 상염색체의 열성 유전이다. 간단하게 정리를 할 수 있고 그래프 보면은 1, 2번이 발현되지 않았는데 A별을 하나씩 갖고 있어요. 4번은 동형접합, A별 동형접합인데 발현을 했어요. 그러면 A가 A별에 대해서 우성인 것을 추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억에 대한 유전자형 다 나왔네요. 1번은 AA별, 2번도 AA별, 3번도 AA별, 4번은 A별, A별, 7번, 8번도 A별, A별. 형질 니은도 따져보겠습니다. 얘도 쉬워요. 1, 2번에서 발현이 됐는데 7번에서 안 나왔잖아요. 그러면 7번이 열성 1, 2번이 갖고 있는 그럼 7번이 열성 1, 2번이 갖고 있는 형질이 우성인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빠가 우성인데 딸이 열성이에요. 그러면은 상염색체 유전이네. 형질 니은은 상염색체 우성 유전이다. 3번 그래프를 보면은 B별 동형접합인데 발현되지 않았대요. 그러면은 B가 B별에 대해서 완전 우성. 그럼 이거에 대한 유전자형을 또 써줄 수가 있죠. 1번은 B비별, 2번은 B비별, 5번은 BB 혹은 B비별, 6번도 7번은 B비별, 비별, 3번은 비별, 4번은 B비별, 8번은 비별, 9번은 A별, 비별. 다 했네요. 이거 되게 쉽게 나왔죠. 보기 볼게요. 기억. 니은은 열성 형질이다. 우성 형질이었죠. 틀렸지. 니은. 4와 8의 기억의 유전자형은 같았다. 둘 다 열성의 동형접합이었습니다. 디귿. 7과 8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날 때 이 아이에게서 기억과 니은이 모두 발현되지 않을 확률은 2분의 1이다. 7번이 A별, 8번이 A별. 얘네 사이에서 기억이 발현되지 않을 확률은 1. 7번이 비별, 8번이 비별. 니은이 발현되지 않을 확률은 0. 1 곱하기 0은 빵! 이렇게 2번 문제가 끝났고 이제 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어떤 집안의 유전형질 가와 ABO식 혈액형에 대한 자료이다. 가는 대립유전자 라지 T와 스몰 T에 의해서 결정되며 라지 T는 스몰 T에 대해서 완전 우성이다. 가계도는 구성원 1에서 8에게서 가의 발현 여부를 나타낸 것이며 1과 2는 T와 T 중 서로 다른 하나만 가진다. 표는 3, 5, 6의 적혈구와 4, 5, 6의 혈장을 섞였을 때 나타나는 ABO식 혈액형에 대한 응집 반응 결과이다. 2의 혈액은 항 A 혈청의 응집 반응을 나타내지 않으며 2, 6, 8의 ABO식 혈액형의 유전자형은 모두 같다. 3, 4, 7, 8의 ABO식 혈액형은 모두 다르다. 이에 대해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르시오. 자, 여기 이 지문에 아주 중요한 힌트가 있습니다. 1과 2는 라지 T와 스몰 T 중 서로 다른 하나만 가진다. 이 문단은 T가 X 염색체에 존재한다고 그냥 주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1과 2는 서로 다른 유전자형이고 상염색체의 존재를 한다면은 1이 라지 TT고 2가 스몰 TT의 동형접합성일 거예요. 그럼 자손들 중에 열성이 탄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냐면 T가 완전히 우성이기 때문이죠. 이 문장이 나오면 아 이거 성염색체 유전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웬만큼 다 나왔어요. 그리고 어머니의 X 염색체의 대립 유전자형이 열성의 동형접합일 경우 아들은 무조건 열성인데 이것도 성립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유전자형이 열성의 동형접합인 것까지 지금 싹 다 나왔다. 대립 유전자 라지 T 가 형질에 대한 유전자형부터 써줄게요. 1번은 라지 TY, 2번은 스몰 TT,
5번은 라지 T 스몰 t, 6번은 스몰 t y. 3번은 가가 발현한 남자니까 스몰 t y. 4번은 표현형이 정상이긴 하나 아직 유전자형은 모르고 7번은 라지 T 스몰 t, 8번은 라지 T y입니다. 이제 가에 대한 유전자형은 싹 다 나왔고 혈액형을 알아볼게요. 혈액형은 상염색체 유전이고 세 가지 대립인자가 관여하는 복대립 유전인 거 기억하시면서 3단원에서 배웠던 혈액형 응집 반응도 떠올려 보세요. 혈구가 항 A 혈청과 응집 반응을 일으키면 A형, 혈구가 항 B 혈청과 응집 반응을 일으키면 B형, 혈장에 아무것도 없는 거 AB형 모두 수혈받을 수 있었죠. O형의 혈구에 아무것도 없지만 혈장에 알파 베타가 싹 다 있어서 응집 반응을 일으킨다. 이거 기억하시면서 표 해석해 볼게요. 표는 3, 5, 9의 적혈구와 4, 5, 6의 혈장을 섞었을 때 나타나는 결과고 2의 혈액은 항 A 혈장의 응집 반응을 나타내지가 않는데 그럼 2는 B형 아님 O형일 거예요. 그리고 2, 6, 8의 혈액형 유전자형은 같고 3, 4, 7, 8의 유전자형은 모두 다르대요. 자, 표를 봅시다. 4번 혈장이 어떤 혈구와도 반응을 하지가 않아요. 그럼 4번이 AB형일 거고 5, 6번은 서로 반대되는 응집 반응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는 A형, 하나는 B형일 건데 뭐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서로 지금 하나는 A, 하나는 B 요게 중요한 거야. 이것만 알아볼 수 있으면 돼요. 3번의 혈구가 어떤 혈장과도 반응을 하질 않아요. 얘가 3번이 O형이겠네요. 근데 3, 4, 7, 8의 유전자형이 다 다르대요. 4번이 AB형이고 3, 4, 7, 8의 유전자형이 모두 다르다. 그리고 3번이 O형이다. O형은 열성이기 때문에 유전자형이 5밖에 안 돼요. 그럼 7번, 8번이 다른 혈액형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2번의 혈액형과 6번, 8번의 혈액형이 같대요. 2번은 항 A 혈청과 응집 반응을 응집 반응을 하지 않아서 B 아니면 5번 O형인데 B형 아니면 O형인데 3번이 O형이니까 지금 8번이 B형이 되겠죠. 그럼 7번이 A형. 혈액형에 대한 유전자형 다 써줄게요. 3번이 O, 4번이 AB, 7번이 AO, 8번이 BO, 2번이 BO. 2번과 6번 혈액형이 같다고 했으니까 BO. 이제 다 했네요. 기억. A와 B는 모두 마이너스이다. 그치, 4번이 AB형의 혈장이면은 AB형의 혈장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맞고. 니은. 가의 유전자는 상염색체에 있다. 틀렸지. 아까 저기 중요한 힌트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디귿. 6번과 7번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날 때 아이가 B형이면서 가가 발현될 남자일 확률은 16분의 1이다. 6의 유전자형 스몰 ty, 7의 유전자형 라지 t 스몰 t. 가가 발현되려면 열성의 T 유전자가 동형접합일 경우. 그럼 이거 해보면은 2분의 1 나오는 거 아실 거고 여기서 Y를 받아올 확률은 마찬가지로 2분의 1이겠지. 그 다음에 6번이 BO형, 7번이 AO형일 경우 B형이 태어날 확률은 BA, BO, OA, OO 4분의 1이다. 싹 다 곱하면 16분의 1 맞다. 정답은 기억 디귿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떤 집안의 유전형질 가나다에 대한 자료이다. 가나다는 각각 대립 유전자 A와 A별, B와 B별, C와 C별에 의해서 결정된다. A와 A별 사이의 우열관계는 분명하며 B는 B별에 대해, C는 C별에 대해 각각 완전 우성이다. 가계도는 구성원 1, 2, 3, 4, 5, 6, 7, 8, 9에서 가와 나의 발현 여부를 나타낸 것이며 1, 4, 5, 8에서만 다가 발현되었다. 6과 7에서 체세포 1개당 A별의 DNA 상대량은 같다. 표는 구성원 기억, 니은, 디귿에서 체세포 1개당 C와 C별의 DNA 상대량을 나타낸 것이다. 기억, 니은, 디귿은 3, 4, 8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자, 가계도에서 가 형질부터 분석해 볼게요. 가 형질은 A와 A별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가계도에서 발현된 사람들만 보자면 B금과 이렇게 아내가 다 칠해진 사람들에게서만 가가 발현됐대. 그러면은 2, 3, 6, 8 이렇게 가가 발현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A와 A별의 우열관계는 분명하지 않다는 힌트인가 싶지만 아무튼 그 다음 세 번째 동그라미에 A에 대한 중요한 힌트가 있죠. 6과 7에서 A별의 DNA 상대량은 같대요.
6액에서 가가 발현했고 7에서는 발현하지 않았죠. 근데 A별에 대한 상대량이 같대. 상염색체 유전일 때 6이 A별 A별이면 7도 A별 A별이어야 하고 6이 AA별이면은 7도 AA별이어야 하잖아요. 그럼 표현형이 같아야 되는데 둘의 표현형이 달라요. 그렇다는 건 A는 상염색체 유전이 아니라 성염색체 유전인 경우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가가 발현된 6번이 A별 하나를 갖고 있는 남자라면 이 남자의 유전자형은 A별 Y가 될 거고 별 하나 갖고 있는 거 맞죠? A별. 그리고 7번이 가가 발현되지 않은 여성이라면 AA별을 갖고 있는 여성. 그럼 이 경우에도 A별을 하나만 가질 수 있는 거 맞죠? 그러면 문장을 만족시켰어요. DNA 상대량도 같고 둘의 표현이 다른 경우 A는 X 염색체에 존재하며 열성 유전이다. 가계도를 통한 검증을 한번 해볼까요? 엄마가 열성이면 아들은 무조건 열성이어야 돼요. 2번과 6번을 볼까? 2번에서 가가 발현됐고 6번에서도 발현됐어요. 둘 다 열성 동형접합일 경우 6번 같은 경우에는 열성 동형접합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A별을 갖고 있으면은 무조건 발현이 되겠죠. 그리고 7번은 발현하지 않았는데 3번이 발현했어요. 딸이 정상인데 아버지가 열성의 동형접합이에요. 그리고 4번은 발현하지 않았고 아들에서 가가 발현이 됐네요. X 염색체의 경우 성염색체 유전이며 그리고 이제 7번 같은 경우엔 보인자라서 발현하지 않았고 6번이 X A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발현했다. 그럼 가에 대한 거 웬만한 거 다 나온 것 같아요. 가의 유전자는 성염색체의 열성 유전이고 A는 A별에 대해서 완전 우성이다. 그럼 이제 나를 볼까요? 나가 발현한 사람들 1, 3, 6, 7 체크무늬와 안에가 꽉 채워진 사람들을 표시해 두겠습니다. 우열관계 먼저 따져보고 염색체 위치 파악할게요. 유전자의 위치. 자, 6번, 7번에서 나가 발현됐는데 9번에서 나는 표현되지 않았어요. 그렇다는 건 곧 나 형질이 우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B는 B별에 대해서 완전 우성이라고 했으니까 나는 상염색체 유전이고 B에 의해서 발현되는 우성 유전이다 라는 특징까지 파악을 했죠. 이거 왜 성염색체 유전이 아니에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둘 다 갖고 있는데 딸에게서 안 나왔어요. 아빠가 BY 그리고 엄마가 BB 혹은 BB별일 텐데 딸이 발현되지 않으려면은 B별이 나와야 하잖아요. 근데 아빠가 B를 갖고 있고 B가 B별에 대해서 완전 우성이니까 딸의 표현형은 무조건 나가 발현되어야 하는데 아니었죠. 그래서 아빠가 B별, 엄마가 B별. 상염색체 유전의 부모가 이형 접합이어야 가능한 경우입니다. 6번에서 B별 하나, 그리고 7번에게서 B별 하나를 받아와서 9번이 무조건 정상 여자가 되는 거죠. 자, 이제 C를 보자. C는 다의 형질을 결정하는데 가계도에서 다의 형질에 대해서 나와 있지는 않고 그냥 지문에서 말로만 풀어줬네요. 그래도 우리는 그림에서 표시해 보겠습니다. 1, 4, 5, 8에 다가 발현되었대. 부모에게 모두 나타나는데 자손에게 나타나지 않거나 그 반대의 경우 가계도에서 파악할 수 없죠. 그래서 가계도만 갖고 요 우열관계 분석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구성원의 3, 4, 8 DNA 상대량이 표에 나와 있는 것 같고 우리는 분석할 수 있어요. 그 중에 3은 지금 다 형질이 발현되지 않았어요. 4와 8만 발현했다. 이게 상염색체 유전이라면은 20, 11, 11이 돼야 돼요. 근데 아까 힌트 줄 때 C는 C별에 대해서 완전 우성이라고 했어요. C가 상염색체에 있고 C가 C별에 대해서 우성이라면 지금 3, 4, 8의 표현형은 다 같아야 되는데 3액에선 다가 발현되지 않았다. 이건 뭐예요? 성염색체, 즉 X염색체 유전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3액에서 발현하지 않았으니까 3의 유전자형은 C별 Y, 4의 유전자형은 C별. 7액에서 다가 발현하지 않았으니까 4의 유전자형은 E형 접합입니다. 8의 유전자형은 CY가 되겠죠. 4액에서 C 받아오고 3액에서 Y 받아온 거죠.
그러면은 빈칸을 다시 채울 수 있어요. C별은 X 염색체에 있으니까 한쪽이 0이면은 다른 한쪽이 1이 올 수도 있고 2가 와도 무방하죠. 남자인 경우에는 1이 올 거고 여자의 경우에는 2가 올 거예요. 기억의 상대량은 C별이 0이래. 그럼 A는 1 또는 2가 될 거고 얘는 무조건 우성 표현형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니은의 DNA 상대량은 지금 C가 1이래요. 그럼 얘도 우성 표현형. 디귿의 상대량은 C별이 1이래요. 이 중에서 C가 없을 만한 사람은 유일하게 다가 발현하지 않은 3번. 3번이 디귿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형접합에 C별을 갖고 있는 4번이 니은이 될 거고 C를 갖고 있으면서 C별은 없고 C에 대한 DNA 상대량은 모르고 C별에 대해서 C가 우성이기 때문에 지금 나가 발현한 구성원은 8번이었죠. C별이 없어도 Y 염색체가 오기 때문에 이건 성립할 수 있지. 그러면 기억은 8번이 되겠다. 자, 이제 A, B, C 다 나왔다. 문제 엄청 복잡했죠? 보기 보겠습니다. 기억. A 플러스 B는 1이다. A는 1, B도 1이었죠. 둘이 더하면 2라서 기억은 틀렸고요. 니은. 9의 A는 4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이다. 네, 7번에서 정상 유전자를 받았고 7번은 정상 여자 4액에서 A를 받아서 4액에서 받아온 거 맞습니다. 디귿. 9의 동생이 태어날 때 이 아이에게서 가나 다 중 나만 발현될 확률은 4분의 3이다. 가가 발현될 확률부터 구해볼까요? 가는 X 염색체 열성 유전이었고 5번은 A별 Y, 6번은 AA별을 갖고 있으니까 AA별, A별 A별, AY, A별 Y를 가질 수 있고 여기서 가가 발현될 확률은 A별 A별과 A별 Y 2분의 1이었습니다. 나가 발현될 확률 6번의 나에 대한 유전자형은 비비별 7번도 비비별 그럼 9번에서 나가 발현될 확률은 비비랑 비비별이랑 비비별이랑 비별비별 4분의 3 B가 B별에 대해서 우성이니까 여기서 벌써 틀렸죠. 다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디귿 틀렸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만. 8번. 다음은 어떤 집안의 유전형질 기억과 ABOC 혈액형에 대한 자료이다. 기억은 대립유전자 T와 T별에 의해서 결정되며 T와 T별 사이의 우열관계는 분명하다. ABOC 혈액형은 대립유전자 A, B, I에 의해서 결정된다. 기억의 유전자는 ABOC 혈액형 유전자와 같은 염색체에 있다. 가계도는 이 집안 구성원에게서 ABOC 혈액형과 기억의 발현 여부를 나타낸 것이다. 3은 T별을 갖고 2와 4의 ABOC 혈액형의 유전자는 같다. 자, 기억은 대립유전자 T와 T별에 의해서 결정되며 T와 T별 사이의 우열관계는 분명하지만 아직은 몰라요. 그리고 ABOC 혈액형에 대한 가계도가 나와 있고 그 밑에 동그라미가 아주 중요한 힌트입니다. 기억에 대한 유전자는 ABOC 혈액형과 같은 염색체에 있대요. 이건 두 유전자가 같은 염색체에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의 염색체의 한 부분에는 혈액형을 결정짓는 유전자가 또 다른 부분에는 기억을 결정짓는 유전자가 같이 온다는 거지. 얘네는 한꺼번에 같이 이동하기 때문에 ABO식 혈액형 유전자와 기억 형질의 유전자는 같은 염색체에 존재한다. 이것을 전제로 하셔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일단 지금 가계도에 ABO식 혈액형에 대해서 나와 있고 우리는 ABO식 혈액형의 우열관계를 알고 있기 때문에 혈액형에 대한 유전자형부터 파악할게요. 선생님은 그냥 편하게 IA 이렇게 안 쓰고 ABO식으로 나타내겠습니다. 1, 2번의 가계도를 보면은 AB형 부모 사이에서 O형에 5번이 태어났어요. 그러면은 1번은 AO를 갖고 있고 B형도 BO형의 2형 접합이겠죠. 그 다음에 옆에도 AO일 거고 5번은 하나밖에 못 와요. OO형. 3, 4번의 가족 가계도도 분석해 볼게요. 3번이 AB, 그 다음에 4번이 B인데 그 아래 태어난 자식에 AB와 B가 있어요. 그럼 4번의 유전자형은 BB나 BO일 거예요. 6번의 A는 3번의 A형에서 받아왔고 B형은 4번에게서 받아왔을 경우 6번이 AB형이 될 수 있어요. 3번은 AB일 거고. 옆에 지문 다시 보니까 2번하고 4번에 대한 ABO식 유전자형이 같대요.
그러면은 4번은 BO의 유전자형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럼 또 아들도 BO. ABO식 혈액형 다 나왔네요. 그럼 기억형질에 대한 유전자형도 파악해 봅시다. 혈액형과 같은 염색체에 있기 때문에 이 아래에 표시해 볼게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더. 혈액형 유전이 상염색체 유전이기 때문에 기억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도 상염색체 유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계도에 표시해 주시고 우열관계 파악해 볼게요. 1, 2액에서 나타나지 않던 기억형질이 지금 자손에게서 나타났다는 건 1, 2가 이형접합이라는 거고 기억을 결정하는 형질은 열성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기억이 열성이라는 것을 알겠는데 T와 T별 중에 뭐가 우성인지는 모르죠. 또 지문에 힌트가 있어요. 3은 T별을 갖고 라고 되어 있죠. 1, 2의 가계도 분석을 통해서 기억 형질이 발현되는 경우는 열성 동형인 경우인데 3이 T별을 갖고 있고 형질 기억이 발현됐어요. 그럼 3번이 지금 T별의 동형접합 유전자형을 갖고 있다고 유추할 수 있겠죠. 근데 ABO식 혈액형과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같은 염색체 상에 써줄게요. 3번의 유전자형은 AT별, BT별. 그리고 B형의 자손이 발현됐다는 것은 4번도 T별을 갖고 있으나 발현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6번의 기형이 발현되지 않았으니까 6번은 3번에게서 AT별을 받아오고 4번에게서 BT를 받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4번의 유전자형은 BT, OT별이 되는 거고 B형 남자의 유전자형은 BT별, OT별이 되어서 기억이 발현했다. 자, 1, 2번에 대한 가계도를 분석해 보자면 1, 2번 사이에서 열성형질을 가진 기억이 발현된 A형의 딸이 지금 있으니까 1번의 유전자형은 AT별, OT, 그 다음에 2번 유전자형은 BT, OT별이 되겠어요. A형의 가형질이 발견된 딸은 1번에게서 AT별, 2번에게서 OT별을 받아와서 A형의 기억형질 발현자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웬만한 건 다 나왔으니까 보기로 넘어갈게요. 기억. E는 B와 T별이 함께 있는 염색체를 갖는다. 아니죠. 2번은 B와 T가 함께 있는 염색체를 갖고 있죠. 니은 1과 4의 기억에 대한 유전자형 같다. 1은 TT별, 4는 TT별 같았지. 기억에 대한 것만이니까. 그 다음에 디귿. 5와 6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날 때 이 아이가 B형이면서 기억이 발현될 확률은 4분의 1이다. B형이라면은 6번의 B형을 무조건 받아야 돼요. 6번의 B와 연관되어 있는 유전자가 T별이 아니라 T였잖아요. 그러면 B형이면서 기억이 발현될 확률은 얼마다? 0이다. 자, 여기까지 8번 문제풀이가 끝났습니다.